그해 겨울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매달려온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영원할 거라 믿었던 사랑은 배신으로 끝났죠.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무기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든 걸 집어삼키듯이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저는 홀린 것처럼 겨울 바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뺨을 때려도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방파제 끝에 위태롭게 서서 세상이 종말처럼 밀려오는 검은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 다 가져가라. 내 절망도, 이 직직탄 삶도. 그렇게 중얼거린 순간이었을 겁니다. 발에 헛디렸는지 아니면 거대한 파도가 저를 끌어당겼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숨이 턱 막히는 차가움과 함께 제 몸이 순식간에 어두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밖에는요.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죽음의 공포보다 드디어 쉬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모든 걸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식이 흐려지던 바로 그 찰나 누군가 제 팔을 낚아 채들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컥, 컥. 모래사장에 엎드려 짠물을 토해내며 겨우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온통 젖은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비 사이로 그 사람의 지친 눈빛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정신이 들어요? 그게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근처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의사 가운이 아닌 저처럼 흠뻑 젖은 사복 차림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역시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날이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환자의 주둥을 막지 못했다는 트라우마와 죄책감으로 잠시 병원을 휴식하고 도망치듯 그 바다를 찾았던 겁니다. 우리는 참 기묘한 인연이었죠.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든 여자와 살지 못해 절망한 남자. 그는 저를 물속에서 건져냈고 저는 어쩌면 그의 무너진 일상 속으로 뛰어들어 간 건지도 모릅니다. 그는 저를 살렸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저는 나를 살린 그 사람을 보며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운명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석처럼 이끌렸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으며 뜨겁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제게 구원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웃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그토록 힘들었구나. 이제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이 우리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더 잔인한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마치 제 남은 생의 모든 행운을 끌어다 쓴 것처럼 눈부셨습니다. 저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고 그는 트라우마를 딛고 병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졌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빈틈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퍼즐 조각이 된 것만 같았죠.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아니 영원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단단해 보였던 우리의 행복에 아주 사소한 균열이 시작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커피를 내다 잔을 놓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보다 잔을 잡으려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먼저 보였습니다. 괜찮아? 손 다쳤어?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아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휴직이 길었나 봐. 그는 의사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 피곤함은 점점 낯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걷다가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발이 걸려 휘청이기도 했고 자켓의 한추를 채우는 아주 간단한 일에도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불안감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찰나의 당혹감과 그것을 감추려는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저는 봐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보았습니다. 저를 그 차가운 바다에서 건져 올렸던 크고 따뜻했던 손. 하지만 지금은 이유 모를 떨림을 애써 감추고 있는 손. 저는 그의 손을 꽉 붙잡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줘. 당신이 구해준 사람이잖아. 나한텐 숨기지 마.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절망적인 얼굴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행복한 게 너무 좋아서 타이밍을 놓쳤어. 그는 희귀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폭풍우 치던 날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환자를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바다에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병원에서 자신의 병을 최종 진단받았던 겁니다. 의사로서 자신의 몸이 앞으로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모든 것을 정리하러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러 왔던 겁니다. 그날 당신이 물에 빠지는 걸 봤을 때 이상하게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 그냥 내 몸이 먼저 움직였어. 의사로서의 본능이었는지 아니면 나처럼 절망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널 구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난 널 구한 게 아니었어. 어쩌면 그게 내게 남은 마지막 힘이었나 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았습니다. 그는 저를 파도 속에서 건져냈지만 정작 자신은 질병이란 더 깊고 어두운 심해로 혼자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를 살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명은 잔인하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구해준 강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구하고 모든 힘을 소진한 이제는 제가 구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병은 마치 그만 멈춰있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의 몸을 잠식해 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거친 파도 속에서 저를 안아올렸던 그 강인한 남자는 이제 휠체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를 쓰다듬던 따뜻한 손은 숟가락 하나 드는 것을 버거워했고 제게 괜찮다고 말하시던 맑은 목소리는 점점 어눌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주었던 삶을 다 바쳐서라도 그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해외 임상시험을 알아보고 기적이라 불리는 모든 치료법을 수송냈습니다. 당신이 날 살렸으니까 이번엔 내 차례야. 나만 믿어. 저는 그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였습니다. 자신의 끝이 어떻게 다가올지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또 한 번 새로운 치료, 병원 목록을 들고 왔을 때 그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아니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무슨 말이야 그게. 의사로서의 내 존엄성 그리고 당신의 연인으로서의 내 존경 그걸 지키고 싶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으로 당신 기억 속에 남고 싶지 않아. 그는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합법적인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의 한 기관으로 떠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싫어. 당신은 날 살려놓고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렇게 포기할 거면 그날 나도 그냥 바다에 내버려 두지 그랬어. 원망과 절규가 뒤섞인 제 울음에도 그는 슬프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겨우 힘을 쥐어짜낸 손으로요. 널 원망해서 널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게 만들지 마. 내 마지막 부탁이야. 넌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해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는 마지막 사람도 내가 해줘. 추하게 무너진 게 아니라 내 마지막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내가 날 자유롭게 해줘. 결국 저는 그의 마지막 여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구해주었던 그날처럼 이제는 가늘어진 그의 손을 그저 꽉 잡고만 있었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 휠체어에 앉은 그가 저를 올려다보며 남은 힘을 다해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내 마지막은 그날 바닷가의 절망이 아니라 너란 사랑이었어. 살아줘서 고마웠어. 유리창 너머로 그가 탄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를 물밖으로 건져 올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저 하늘 너머로 가장 먼 곳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살린 유일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의 마지막을 놓아줘야 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운명은 제게 그를 보내 살게 했고 결국 그를 보내며 살아가야 하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제게는 평생을 살아도 잊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구한 사람, 그리고 내가 보낸 사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